차철남입니다. 차철남. 누구 이름인 것 같은데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바로 이 사건의 용의자다라는 거죠. 시흥의 흉기난동으로 4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근데 중국인 차철남, 그래서 긴급 체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 마스크를 쓴 이 사람이 용의자 차철남이라는 건데, 네. 아마 어제 퇴근길에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공개 수배합니다. 시흥 주민 여러분들은 좀 이 바깥 외출을 좀 자제해 주세요라는 소식을 아마 듣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긴급 체포가 됐다는 거죠. 체포된 차철남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편의점 주인과 70대 남성은 왜 해치를 했습니까? 피의자들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12년씩 혐의 전부 인정하는 겁니까? 뭐 사람 죽은 거는 피해자들이 돈을 네. 차철남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죽은 건 죽었잖아요. 나한테 그냥 돈을 안 갚았어요. 12년씩이나 갚고서 이 돈을 빌리고서 안 갚았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저희가 본 모습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써서 좀 위험한 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공개 수배가 이미 됐었죠. 수배 전단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었다라는 거죠. 네. 이 한 170cm 정도의 키에 보통 체격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언뜻 지나갔을 때는 그냥 동네 아저씨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정도의 인상착의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라는 거죠.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을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아침에 매일경제가 다루는 거야 싶으실 수 있어요. 사건 시간대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4분에 이 시흥에서 한 편의점에서 이 편의점 주인이 숨졌습니다. 다쳤습니다. 흉기로 다쳤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차철남 씨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르고 그리고 달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아나는 차량을 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차 여기 주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차량 소유주 집을 찾아가 봤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차량 소유주가 곧 용의자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갔었던 겁니다. 갔더니 뜻밖의 여기에서도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신이 발견이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2시간 20분 뒤에 인근에 있는 다른 공원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다른 인근 공원에서 이번엔 70대 남성이 흉기에 피습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아까 처음에 사건이 있었던 이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집에서 또 다른 시신이 또 발견이 됩니다. 자꾸 시신이 추적을 해서 쫓으면 쫓을수록 시신이 한 구, 2구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시흥시 외출 자제하십시오. 안전에 유의하십시오라는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결국 어제 저녁 6시 30분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때 아마 이 지금 보이시는 바로 저 수배 전단이 이제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공개 수배에 들어간 뒤에 대략 1시간이 채 안 돼서 이 시화호 주변에서 차철남을 긴급 체포를 해서 어제 저녁 8시 30분 이제 압송해서 공개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좀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안이 자꾸 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신이 자꾸 추가로 발견이 되는 좀 무서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정심리학과 교수님 지금 저희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게 지금 무서운 게 벌써 숨진 사람은 2명이고 2명도 지금 크게 다쳤다라고 하는데, 근데 의아한 게 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다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막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네. 하는 얘기가 마음이 아프다. 사람이 어쨌거나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을 줄 몰랐는데 사고로 우발적으로 죽은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그 표현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써서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그 어떤 살인 의도에 대해서 좀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건 지금 그 사망에 이른 그 두 사람은 국적이 아마 중국 동포인 것 같고, 네. 예, 뭐 원래 알던 지인 형제라고 처음에는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지인들과 뭐 뭔가 돈거래가 있었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네. 문제는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이 이제 다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사실은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 난동에 의해서 다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하는 소위 원한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치면, 네. 그러면 결국 그 불만이 있는 대상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를 하는 게 일반적인 합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고 한 장소에서 계속 뭐 며칠 간격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 다치게 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혹시 뭐 사망한 사람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실 지금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일단은 도주 시도를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는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 가장 뭐,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 네, 두 명 사망, 두 명이 다쳤다고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자꾸 파면 팔수록 시신이 추가로 나오니까 뭐 추가적인 사건이 더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 분석 요원을 투입을 해서, 네. 뭐 예컨대 지금 연쇄살인범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 특성을 이 사람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와중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런 면담 과정 중에 여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본인 차철남은 얘기를 하기를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12년 동안 이걸 갚지 않아서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럼 관련돼서 지금 일단 현재 뭐 숨진 두 사람은 뭐 형제인 것 같다라는 이 추측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관련해서 이게 다 피해자들이 전부 돈 문제로 연관이 된 것이냐라는 의문도 들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러기가 매우 어려운 게, 네. 지금 그 피해자는 4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두 명은 뭐 이제 아무래도 서로 뭐 과거부터 알고 지낸 십수년 뭐 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들 같은데, 네. 문제는 편의점에서 이제 영업을 하시던 분은 아침 9시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뭐 흉기 난동을 당한 건데, 그 사람과는 별로 특별히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차장에서 또 피해를 당하신 분은 뭐 이제 집주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여하튼 그 사람과도 별로 금전거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본인이 주장하는 뭐 돈을 안 갚아서다 이런 식으로 퉁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진술 태도와는 좀 거리가 있는 사건이다. 범행 동기가 뭔지 네. 지금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다. 라고 일단은 뭐 전제하고 경찰이 명확한 범행 동기를 이제 확인해야 될 건데요. 네. 그러면 결국은 사망한 두 사람과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의문이 되잖아요. 네. 이제 뭐 아침 9시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 들어가서 난동 피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마약과 연관된 것도 좀 조사를 해보고 정신 상태에 대한 조사도 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그 편의점 여주인은 자신을 평소에 험담을 했다라는 이유로 또 흉기를 휘둘렀다 그러고, 그 공원에서 70대 남성, 뭐 집주인이라고 알려진 그 70대 남성한테는 평소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라는 게 이유였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집에 갔을 때는 벌써 며칠 전에 숨진 걸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이 된 상태라고 하면 이미 사람을 한번 살해한 상태에서 며칠이 지나서 이게 진행이 되어 오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험담했어, 나 무시하는 것 같았어라 그러면서 추가적인 범행을 이어갔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그냥 뭔가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또 도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지금 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수님.
네, 일관성이 없는 사건이 틀림이 없고요. 지금 범행 동기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돈을 빌려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네. 자신을 무시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자신을 무시해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이런 사건들은 뭐 피해 망상 등 뭐 정신병적인 증세가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딱히 그렇게 정신병적 증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실내에서 사람을 죽이고 며칠을 사실 오도 가도 안 한 채 거기서 그 동네에서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가 보통 범죄자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도 해보고 이게 연쇄살인이 아니냐 하는 네. 것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일관성이 없다. 범행 동기 본인이 이야기하는 범행 동기가 네. 뭐 설득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은 연쇄살인적인 어떤 이런 정황이 다른 추가적으로 있는지를 이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약이나 다른 부분, 약물에 의한 부분이 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사안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부디 추가적인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